자, 10월 고2 민법이 되겠고요. 토지 사용과 관련된 지상권과 지역권에 관련된 지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녹화 뜨고 저장을 안 해가지고 다시 하고 있네요. 이 짜증나. 자, 보도록 할까요? 민법에서 토지는 일정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자,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매매, 상속 등에 처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건물을 짓거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필요할까? 문답범이죠.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상권과 지역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토지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땅을 이용해서 땅을 빌려서 그 위에다가 뭔가 시설물이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단락.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설정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다. 한마디로 땅을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 권리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맺은 후 당연히 계약해야죠.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등기부의 목적과 범위 등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인이 되면은 주민등록을 하죠.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하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 등본, 호적부라고 해서 거기에 기록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땅이나 건물에 대한 어떤 그 주민등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땅과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등기를 꼭 해야 됩니다. 누구 소유고 이게 어떤 목적의 땅이고 어떤 목적의 건물인지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이 당사자들이 바로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등기에 이렇게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기재하지 않으면은 효력 발생이 안 됩니다. 하지만 두 권리는 권리를 설정한 목적과 그 특징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다르잖아. 지상권과 지역권. 자, 먼저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인공구조물, 수목 등의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냥 땅 빌리는 거예요. 땅만 빌리고 땅 위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나무를 심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 하면은 땅 위에 있는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과는 관계가 없죠. 자, 토지와 지상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지상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이 필요하다. 지상권의 목적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이용이 있으므로 이 권리는 토지에 지상물이 현재는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건물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 땅을 좀 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해요. 그렇다고 내일 당장 건물이 짠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예. 건물을 또 짓고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할 테니까. 다음,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와 지상권에 관한 계약을 맺고 당연히 계약 맺어야죠.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권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등기 안 하면 효력이 없어요. 이를 통해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설정된 존속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 자, 배타적으로 점유 이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이걸 이용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땅 위에다가 내가 빌딩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땅 주인하고 한 30년 계약을 합니다. 그럼 30년 동안은 이 빌딩, 이 땅에 위에 있는 것들은 계약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죠.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해당 토지에 설정된 기존의 지상권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을 팔아요.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이 빌딩까지 판 건 아니란 말이죠. 땅 주인만 바뀌었고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역시나 지상권자 설정한 그 기간 동안에는 지상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겁니다.
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여기 위에 30년 동안 건물 지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한 10년만 사용하고 나머지 20년치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상권이에요. 다음으로 지역권은 소유한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로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한마디로 내 땅에 가치를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지역권이죠. 말 그대로죠. 지상권은 땅 위의 권리였고 지역권은 말 그대로 땅을 묶어요. 즉 지상권과 달리 지역권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필요하면 너무 당연한 거죠. 이들을 각각 승역지와 유역지라고 한다. 즉 승역지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즉 빌려주는 땅을 승역지, 유역지는요 편익을 올리려고 하는 땅, 이게 되겠습니다. 이때 두 토지는 반드시 경계를 인접할 필요는 없다. 승역지를 이용하는 목적은 승역지를 통해 유역지에 필요한 접근성이나 자원을 확보하여 유역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 가령 유역지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승역지의 일부를 출입로로 이용하거나 유역지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역지의 물을 유역지로 끌어오는 것이다. 자, 이 단락에서는 이제 지역권에 대한 개념 및 어떤 그 특징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토지 소유권자가 지역권에 대한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자, 이거는 공통점이죠. 지상권과. 지역권이 설정되면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권 설정자인 승역지 소유권자 역시 해당 인공물 구조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만들었다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거나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거나 이러면은 땅을 빌려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역권이 설정되더라도 지역권자가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차이죠. 지상권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역권은 배타적 이용이 아닙니다. 지역권 설정자는 지역권자의 지역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토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승역지의 소유권이, 승역지는 아까 뭐라고? 빌려주는 땅이죠. 승역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지역권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유역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유역지는 이제 편익을 높이려고 하는 땅. 그러나 유역지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지역이란 말은 그 땅을 묶어놓은 건데, 그쵸? 승역지와 유역지를 묶어놓은 건데 지역권만을 양도한다? 말이 안 되죠. 땅을 팔지 않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넘긴다? 예, 안 됩니다. 자, 30번 문제예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역지의 소유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배타적이 아니죠. 네. 1번 틀렸네. 나머지 확인하겠습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설정할 수 있다. 맞고,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계약의 주체가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하고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상권을 다른 사람이 이전할 수 있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지상권, 지역권을 규정합니다. 아닌 것은 1. 31번입니다. 토지 소유권자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지면에 한정된다. 아니죠. 토지 개념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토지 개념은 그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면뿐만이 아니라 그 공중과 지하를 포함. 다음, 토지 소유권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이 필요하다. 얘는 말이 맞지가 않죠?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이 왜 필요해? 그럼 자기가 그냥 직접 지으면 되는 거지, 그쵸?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빌려서 그 위에 건물들 짓건 농작물을 키우건 이걸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자기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은 그냥 자기 거지 뭐.
3번 승역지의 토지 소유권자라도 요역지의 소유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지상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도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지상물을 소유하려는 사람과 계약을 맺을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이고, 여기는 과학 지문이구나. 어디였더라? 네. 지상권의 목적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의 이용에 있으므로 이 권리는 토지의 지상물이 현재는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건물로 예를 들면은 뭐 땅을 빌려서 그 위에 뭐 건물을 짓고 뭐 장사를 하려고 한다. 마트 짓고 장사하려고 한다. 한 30년 땅을 이용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칩시다. 이 마트가 바로 다음날 뚝딱 하고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지상권을 계약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다른 누군가한테 뭐 A라는 사람한테 넘겼어요. 이 지상권을. 그럼 A가 여기에다가 이제 마트 지으면 되거든. 때문에 해당 토지, 그러니까 지상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도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다섯 번째,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의 토지가 지역권이 설정되어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라면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할 수 있죠. 대신에 그 계약 존속 기간 동안 그 지역권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자, 4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아까는 조금 이제 반대로 얘기했는데 그냥 땅만 있어. 땅만 있고 여기 뭐 이 땅 뭐 임대해 드립니다. 뭐 공장을 짓든 뭘 짓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지상권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자, 32번이에요.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씨는 토지 Y를 이용하기 위해 B씨와 지역권을, B씨는 토지 X를 이용하기 위해 A씨와 지상권을 각각 30년을 존속기간으로 설정하였다. 2023년 10월 20일 A씨는 토지 X를 C씨에게 매도하고 당일 등기하였다. 아래는 2024년 10월 현재 토지 X의 등기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볼까요? 1번. A씨는 토지 X의 지상권 설정자로 2015년 10월 20일 이후 토지 X의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 없겠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접수 2015년 10월 20일 등기를 했죠. 등기 원인은 2015년 10월 10일 설정 계약을 했고, 목적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범위는 토지 전부고 지상권자는 B씨입니다. 그러면 A씨하고 B씨는 지상권을 설정했으니까 A씨는 2015년 10월 20일 이후로는 토지 전부 지상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할 수 없죠. 맞는 설명이고요. A씨는 토지 Y의 지역권자로서 2014년 10월 21일에는 토지 X에 통행하는 데 필요한 인공구조물을 토지 Y의 동축 50제곱미터에 설치할 수 있겠군.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승역지 토지 Y고 목적은 통행이고요. 범위는 동축 50제곱미터 2014년 10월 20날에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이 2021년부터는 요거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죠. 자, B씨는 토지 Y의 지역권 설정자로 2014년 10월 20일 이후 A씨가 토지 Y를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Y를 이용할 수 있죠. 지역권은 배타적인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권 설정자인 B씨는 A씨가 방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도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B씨는 토지 X의 지성권자로서 토지 X에 지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이후 C씨와
새로운 지상권을 설정해야겠고, 이건 틀렸죠? 새로운 지상권 설정이 안 되죠. 왜냐면은 위에 3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30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상권 설정을 언제 했어요? 2015년입니다. 2015년 10월이니까 여기다가 30년을 더하면은 2045년 10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2045년 10월 21일부터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C는 2023년 이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2045년 10월 21일 이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A씨와 지상권 지상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은 지나고 나서 CC하고 다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자, 5번 2023년 10월 20일 이후 CC는 토지 Y의 지역권자로서 BC와의 별도 계약 없이 통행을 목적으로 토지 Y 동쪽 50제곱미터를 이용할 수 있죠. 지역권은 함께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쵸? 네,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유역지의 소유권이 제3자 이전될 경우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새로운 지상권을 설정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게 2023년 10월 20일 이후가 아니고 2045년 10월 20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상권과 지역권에 관련된 지문 및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